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니까 웨즈덤 인생학교에 가치라든지 활동을 좀 이해하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5월이네요. 푸릇푸릇하고 이제 대구는 좀 더 더워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굉장히 뜻깊고 따뜻한 모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책 웨즈덤 인생학교 저희 연사님이 뒤쪽에 계신데요. 잠깐 소개를 하고 연사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신석균 대표님은요, 대표님이세요. 왜 이렇게 사람책에는 유명한 분들이 오시는 걸까요? 네, 지금 GUMIC와 풍경 두 군데를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요. 탄소 섬유 발열 장갑 아시나요? 저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GUMIC는 탄소 섬유 발열 장갑 등이 국방부의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품목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풍경 레스토랑이라고, 혹시 시내에서 풍경 레스토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여기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현재 그 시각장애인 분들과 함께 요리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사회봉사를 하는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사실 청년 활동들을 하면서 대표님이 좋은 그 따뜻한 마음과 장소를 지원해 주셔서 재미있게 활동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석균 대표님을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대표님이라고 항상 느껴왔었어요. 저희가 청년 활동을 하는데도 같이 와서 참여해 주시고 활동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배워서 도대체 대표님은 어떤 꿈을 꾸시고 또 어떤 희망을 그리시면서 살고 계신지 그 대표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해졌었는데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한 선배의, 저희 웨즈덤 인생학교의 한 선배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도대체 선배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고 또 앞으로 그리시는 인생은 어떠하신지 좀 같이 만나 뵙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우리 연사님, 5월의 연사님을 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석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게 영상이 잘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걸 끄는 게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좀 꺼주시고 먼저 제가 그 명함을 제가 드렸습니다. 명함을 드린 거는 제 명함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풍경에 대한 명함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GUMIC 관련된 명함이 하나 있는데, 풍경 명함 말고 GUMIC 명함 뒤쪽에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빈 명함 뒤쪽에다가 제가 빙고 게임을 먼저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어려우니까요. 9칸 해서 이게 그 인생 수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9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떠오를 만한 단어.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크게 세 줄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빙고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줄을 맞추신 분에게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해보니까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찍으셨습니까? 죄송합니까? 네, 아직 못 찍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 몇 개씩 하신 분 좀 계셔가지고. 예, 다 찍으신 분, 예.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9칸을 채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6개를 채우다 보니까 예. 나머지 3개가 안 채워지더라고요. 저도 6개 채우고 나니까 3개가 생각 안 났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개 더 남더라고요, 또 하나. 예. 그렇죠. 다 적으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오른쪽 흰, 제일 먼저 앞에 앉으셨던 분부터 해서, 예. 빙고 게임 아시죠? 예, 9칸. 한 줄 먼저 꺼치고 나면, 이야기하시면, 예, 먼저 3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3줄까지 하고, 한 줄, 2줄, 3줄까지. 먼저 하신 분은 손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검정. 앞길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아주 의미가 있네요. 예?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이렇게 할까요? 한 테이블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예, 그러죠. 두 번째 테이블. 나. 왜 그랬어요? 그대로 안 해. 없을 것 같은데. 예, 세 번째 테이블. 여행. 인생이 여행 같다. 그죠? 히로에라. 수준이 있네요, 다들. 예, 두 번째. 가족. 이건 있을 것 같다, 그죠? 네, 셋째 줄. 공부. 선생님 공부다. 배움 맡아주겠습니다. 네, 선생님 공부. 네, 배움. 네. 안 돼요. 병원 안 돼요. 네? 뭐라고요? 병원 안 돼. 경험. 희노애락에서 즐거움이랑 괴로움 다 적었네. 괴로움. 희노애락과 괴로움 같은 걸 하죠, 뭐. 예. 그거 갖다 해줍시다. 예. 다른 거, 예. 같이, 예. 빙고. 오, 확인해 주십시오. 예. 한 줄입니까? 예, 한 줄 먼저 하신 분. 예. 뭐가 한 줄인가요? 같이 배움. 자신, 혼자서 뭐, 동그라미 하시는 거. 자신과 나 뭐, 똑같죠, 뭐. 예. 네. 꿈이요. 꿈. 이것도 또 가능하겠는데.
예, 두 번째 줄, 두 줄 넣으면 이제 손 드시면 됩니다. 예. 아까 그분은 두 줄 넣어도, 예, 양보해 주세요. 예. 일상. 예. 자꾸 어려워지는데. 예. 예. 사람 대 사람. 예, 사람. 사람. 빙고? 예. 한번. 사람 빙고? 두 줄. 오, 두 줄 했어요? 오. 아니에요. 아. 욕심쟁이. 예. 사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 한 줄, 나 한 줄. 아직 없습니까? 예. 인형. 인형? 인형. 인연. 아, 예, 인연. 예, 인연 중요하죠. 오늘 좋은 인연입니다. 타이밍. 오, 인생은 타이밍이라죠. 어떻게 해요? 타이밍? 안 된다. 아, 저는 모르겠는데 안 된다 하시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사명. 예, 사명. 그 다음에 어디죠? 이쪽? 직업. 예. 몇 번 돌면 될 줄 알았는데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요? 행복 있다. 이거. 오, 두 분? 예, 예. 보겠습니다. 확인하죠. 예? 몇 줄요? 두 줄. 예. 나 세 줄인데.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좋겠다. 예, 세 줄이 나온 관계로 맞춰야 되겠습니다. 예, 예. 남아있는데.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9개 적었는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인생은 청춘, 목적, 사랑, 행복, 가족, 죽음, 요람, 소명, 생명. 마지막 한 개가 꿈이었습니다. 꿈을 꼭 적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요. 예, 인생 참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제가 하도 고민이 많이 되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아내한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크게 성공당 둘, 실패당 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저는 아직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인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을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또 이렇게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이 더 많죠, 그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35. 20살. 왜 그러세요? 제가 올해 46입니다. 46이고 제가 99년도에 제가 2000년이 안 올 것 같아서 결혼을 99년도에 했는데 2000년이 오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16년 동안 그냥 지내왔는데 제가 만 4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만 3년 정도 되는 시점에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그 프로포즈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깡통 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소위 이게 백수죠, 그죠? 백수. 아내는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3년 정도 지나면서 그 아내한테 결혼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고, 그래서 깡통차도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까 많은 망설임을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가 중앙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아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맞춰보십시오, 한번. 뭐라고 답을 했을까?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했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때를 이렇게 떠올려봅니다. 만약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자신감이 좀 더 생겼고, 어떤 일이든지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 16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했고, 저는 사실상 지금 보시다시피 키도 작고 미남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격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이 부유한 집안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학벌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급이 취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제 옆에 키 크신 분이 여자분이 오셔도 저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가까이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깡통차도 좋냐라고 물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 괜찮다고 이야기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의 말은 제가 깡통차일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아내의 믿음입니다. 별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인데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는데 제가 당시 제 전공이 무엇일 것 같아요? 혹시 전공? 맞추시는 분에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시기에 조소, 섬유, 일단 아닙니다. 영어 영문학. 영어 영문학.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경영학. 경영학 제가 좋아합니다. 뭐요? 왜 그러십니까, 진짜? 토목. 토목도 좋아합니다.
제 전공은 맞추셔야 되는데 못 맞추시네요. 제 전공은 도박입니다. 안 맞죠, 그죠? 안 맞아 보이죠? 저는 도박도였습니다. 단지 사회를 잘 몰랐고 꿈도 없이 그냥 사법시험 합격만 하면 판검사가 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그런 좀 교만이긴 하지만 떨리는 교만에 가득 차서 공부를 했습니다. 떨리는 교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차서 공부를 했고, 그렇지만 저는 당시에 꿈이 없었습니다. 꿈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배고픈 장학생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공부여서 눈만 뜨면 공부만 했습니다. 눈만 뜨면. 공부하는 것 치고는 당시 1등급이었긴 했지만 우수한 성적이 아닌 걸 보면 천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친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본전불성이었어요. 석고람이었어요. 석고람. 제 별명이 석고람. 이름이 뭐 석균이니까 석고람이라고 했기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책상에 앉으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효율을 넘는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제 동생은 시험 기간에는 잠을 더 많이 잡니다. 그런데 저보다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만 하다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서야 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과 앞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고, 대학 생활이 저에게 사랑과 정의를 조금씩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마칠 쯤에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그 당시 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여러분에게 보여줄 어떤 경험과 또 경력과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1억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1억이 없어가지고 보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그 달 착륙, 앨런 머스크의 꿈, 그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앨런 머스크의 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 동성로에 있는 풍경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쇠고기 말이 주먹밥이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고객은 손님이라기보다는 좀 사랑하는 그 가족 같은 분들이십니다.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쇠고기 말이 주먹밥 이걸 먼저 주문하시고, 쇠고기 말이 주먹밥이 저희 그 레스토랑 매출의 반틈을 차지합니다.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쇠고기 말이 주먹밥 말고 다른 메뉴를 개발하기 좀 노력했는데 다른 메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 계신 셰프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데 쇠고기 말이 주먹밥 말고는 찾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걸 찾는 고객분이 계신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저희의 그 풍경은 음식보다는 추억을 파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면, 연인이 이렇게 오십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 하다가 이렇게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뭐 이야기 듣고 싶은 건 아닌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 와서 식사를 했던 곳인데, 군에 갔다가 이제 휴가 나와서 자기 여자친구랑 여기로 오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추억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쓰여져 있는 그런 곳이죠. 사실상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시내에 식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이 브랜드를 찾아서 이제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창업한 지 6개월이 안 돼서 이제 문을 닫는 곳이 참 많고요. 식당이 1년 이상 가는 곳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오래된 식당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식당을 끝까지 좀 잘 운영해서 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불량식품도 좀 공급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추억을 좀 되살리고 있습니다. 예, 그 시각장애인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AB 사회적 기업이 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를 작년에 이제 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요리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작년에 그 심사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요리 좀 어떻게 합니까? 시각장애인이 요리한 것을 판별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눈 감고 한번 돌아보시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에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 주변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이제,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려고, 왜냐하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잖아요. 예, 우리는 막 걸어가는데 좀 따라 이렇게 오기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시각장애인 이렇게 딱 앉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막 이래 갔는데, 나중에 제가 막 글을 탁 보다가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은 그냥 자기의 오른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내어주면 여기를 잡는답니다. 잡아서 제가 이렇게 가면 따라오고, 계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알아서 이제 계단이구나 안다는 거죠. 턱이 있으면 턱인 걸 알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다니면 되는데, 저는 무리하게 이렇게 좀 꽁꽁 힘을 쓰면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우리 주변에 시각장애인이 참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요리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요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들이 어두컴컴한 방에서, 그들은 항상 어두컴컴한 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두컴컴한 방에 있는 그분들은 밝은 곳에 가도 어두컴컴하고 거기서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컴컴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불편함은 없죠. 그분들이 자주 먹는 음식은 라면을 어쨌든 끓여서 이제 들 먹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기는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다 혼자 삽니다. 이분들이 또 같이 사는 거에서 같이 살지 왜 혼자 사느냐, 이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들이 너무 많대요. 예, 내가 어디에 물건을 뒀는데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언제 그러면 이건 훔쳐간 건가, 어떻게 간 건가, 어떻게 사라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서로 간에도 불신이 아주 팽배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요리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가르쳐주면 해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는데, 제
제가 페북을 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제 이름 치시면 친구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북 친구 중에 이나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시각장애인 이 친구가 되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관 되어서 이렇게 찾던 중에 그분이 딱 이렇게 떴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래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각 요리하시는 모습들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메시지를 넣었죠. 잘 모르는 분인데 메시지를 넣어서 이런 거를 대구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혹시 대구에서 열리게 되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넣었는데 그런 게 되면 한번 도움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시각장애인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해볼 생각이 있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시작하려고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위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서 말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구해야 될 모집하는 게 필요했고, 자원봉사자들도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집하는 중에 이난우 선생님하고는 내려오시는 거하고는 관계가 조금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 요리 강사 하실 분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제가 아시는 또 셰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게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요리 가르치는 게 어려운데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어렵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분에게 요리를 부탁을 드렸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구하시고, 그렇게 한 8주간에 걸쳐가지고 2달, 4달이네, 4달. 한 달에 2번씩은 8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각장애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칼질을 하시는데, 칼질이 아니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잘 하셨는데, 아직도 이제 좀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시각장애인이 요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끼어진다면 무엇을 못할까? 시각장애인이 가장 중증장애인 중에 속하는 거거든요. 요리를 할 수 있다면.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크게 그 직업의 선택이 좀 줄어들었어요. 보통 하는 것이 안마사예요. 안마사를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좋지 못한 환경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고, 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선택이 없는 그분들에게 요리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새로운 관점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찾아와서 대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제가 마지막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군데는 어둠 속의 대화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운영은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우리보다 낫죠? 우리보다 낫죠. 어두우면 우리는 약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둠 속에 이미 다 적응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다 깜깜한 데 가면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다 손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을 서울에 있는데 대구에서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벤처기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지고 조금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아내 프로포즈 했던 시절 다시 돌아가면 그때 저는 백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IMF가 터지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들은 그냥 학교만 나오면 직장에 취업을 하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지원서가 학교에서 추천만 있으면, 교수 추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시절을 넘기고 나니까 정말 쎄한 거죠. 그런 건 아예 없고, 요즘은 뭐 학교 지원서 온지 모르겠지만 지원서 오더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면접도 몇 번 보고, 저도 이렇게 자기소개서, 이력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는 걸 진짜 50장 정도 했어요. 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고. 좀 암담한 시절에 제가 당시에 나를 써주는 데만 있으면 내가 도시락에서 사와서 일이라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진짜 막 일이라도 하고 싶다.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그런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턴으로 채용이 되고, 인턴 채용되면서 거기와 또 연관된 비슷한 일들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자리를 잡게 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부터 제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10년 가까이 돼 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하고 비슷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성공과 실패, 제가 그 과정들이 지금도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을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2007년도에 세웠던 회사 이름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저는 그때부터 아마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회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면서 저는 당시 소프트웨어가 이제 IT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꿈에 IT를 이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IT는 좀 노가다 중에 노가다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인건비고 경비가 전부 다 인건비예요. 그 인건비는 열정페이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오신 분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그리고 조금 가르치면 딴 데로 가십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중소기업의 현실들, 이런 것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 중에서 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저는 꿈꾸는 게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지금도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풍경을 제가 운영하고 하면서 작년에 제가 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하자마자 제가 바로 됐습니다. 2개월 준비하고 됐는데, 그 이유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년 만에 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지금도 풍경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지면서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의 90%가 후천성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눈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더니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가정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제 아내는 뭐 깡통차도 줬다 했으니까 이제 눈 멀어진 남편이라도 계속 살아주겠지만 주위에 보면 시각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이혼하게 되고 자녀도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혼자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10년 동안 직거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10%가 아니고 90%가 후천성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밤만 되면 아이폰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눈이 갑자기 왔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장애라는 이 영역은 후천성이 더 많을 겁니다. 팔, 다리, 선천적도 있지만 후천성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들도 함께 그것을 해가는 그 사회를 같이 움직여가는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원래 제 계획은 요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요리에 관심 있으면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또 보충을 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희 풍경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청년들보다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좀 더 많이 계셔가지고 체험을 못했어요. 못하게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하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이 정말 내가 이런 식당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곳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좀 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굵어가지고 잠이 오는 목소리라서 주무시더라도 제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시죠? 네, 잘하시네요. 그 책의 핵심 사항은 일단 그게 뭐 종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신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조항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인생이라는 이야기할 때 자신, 나 이야기 나왔는데 인생에서 나 자신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도 그것 때문에 오셨을 것 같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자존감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나이 태어난 거, 가족, 학벌, 직장, 결혼 이런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었는데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대부분 남자 좀 역겹긴 하지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런 것이 저에게도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자. 나그네 된 자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좋기도 하지만 한 번씩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쪽 나라에 나그네 된 쓸쓸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특별히 잘 나가는 사람 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이미 잘 나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왜?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가 잘 되고 더 많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더 되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이걸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제 식당에 사니까 식당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것도 다 또 비용이고 일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데 대구 YMCA에서 우리가 새로 지은 건물에 그 공간을 사용해라.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블 이런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사용해보자. 생각하고 주위에서 도와주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정말 더 좋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질러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집니다. 저는 사실상 이 시각장애인 요리 쿠킹 클래스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시작한 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하면 좋겠다. 저거 대구에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아주 큰 영향력까지 아니지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TV에 나온 거예요. 제가 허락 안 했는데 TV에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방영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낭독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낭독 공연을 한 이유는 이것도 시각장애인들 생각하면서 한 건데요.
일반 공연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근데 낭독 공연은 이렇게 배우가 두 명 앉아서 이렇게 낭독할 때 저처럼 재미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재미있게 현장감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제 책을 한번 읽은 같은 그런 공연을 했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선물로 드린 거는 쿠킹 클래스를 위한 바자회 티켓입니다. 이게 다음 주 일요일 2시부터 8시까지 저희 풍경 레스토랑에서 이 바자회를 합니다. 드린 거는 10,000원 상당의 쿠폰인데요. 목걸이와 팔걸이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거 하는 이유는 쿠킹 클래스를 위한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그 지원을 받아서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 순수한 지원 자금으로 준비를 해서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이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점자책이라고 해서 요리책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해요. 요리책을 만들어서 읽으면 이거 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게이지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눈 감고 이게 한 스푼, 2스푼 이게 몇 그램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하면서 비전을 세우고 그 실행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퍼스널리티 교육도 받았고요, 마케팅 교육도 받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더 정립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그 사업은 탄소섬유 발열체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탄소섬유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못 봤죠? 네. 생소하다 그죠? 탄소섬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섬유 전공하셨냐고 하셨는데, 섬유 전공자가 아니지만 탄소섬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압니다. 탄소섬유는 현재 사용되어지는 분야는 항공기, 우주선, 낚시대, 그리고 골프채 이런 것들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아주 강하고 튼튼한 그런 소재죠. 얇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소 섬유가 철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소재잖아요, 그죠? 이 소재들을 이 실로 뽑아내가지고 엮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접합시켜서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성의 재질을 갖고 있어서 스포츠카 같은데 그걸 사용해요. 사용하게 됐을 때 강하고 얇고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감을 내기 빠르겠죠. 그렇게 사용되는 소재이긴 한데, 저희는 탄소섬유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열을 내는 성질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기술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탄소섬유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열을 내는 성질을 증폭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열을 내는 것에 접목을 시킵니다. 집에 전기 매트 있나요? 전기 매트 사용하시는 분? 네, 전기 매트. 전기 매트가 난방으로 해서 보조 난방재죠. 보통 집에서 이제 보일러를 떼시고 하기 때문에 전기 매트는 주로 예전에는 거실에서 사용하시고, 거실에 쫙 펴놓으면은 둘둘 말아가지고 여름에 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힘드니까 그냥 여름에도 그냥 펴놓고 사용하시죠. 저희 집에도 이제 펴놓고 이제 사용하는데, 침대에도 이제 전기 매트를 사용해요. 침대에도. 그래서 이제 보조 난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데,
원래 이제 거기 들어갔던 거는 구리 니켈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리 니켈 열선은 열흘에는 이제 모든 것은 지금 이제 구리 니켈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탄소섬유는 그 구리 니켈 열선을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대체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게 대세라 그러면 그게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만나고 또 개발하고 하면서 그 시장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하고 진행시켜서 지금은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지고 기술력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 이게 이제 제품화되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이유가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또 탄소섬유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없어요. 대기업이거든요. 국내에는 크게 3개의 기업이 만들어요. 하나는 도웨이, 하나는 보성, 하나는 태광. 이렇게 큰 기업들이 탄소섬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전에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은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조그만 기업이 무슨 탄소섬유를 만들어가지고 하냐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믿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뭐 다 믿겠지 그것이 아니라 다 믿어줄 수도 있다. 어디까지 안 믿느냐면 여기 물건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물건입니다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맞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불식시키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일단 끝까지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남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도 사업에 있어서 물론 조금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진 이 꿈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군을 펼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탄소섬유가 가지는 이 열을 내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모든 열선이 들어가는 것을 다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열선들은 선 케이블로 되어 있어가지고 만지면 만져지게 되고 어떤 그 장치가 있어야 가능한데 저희는 실로 되어 있어서 실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다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탄소섬유가 이런 원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매트는 선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어제까지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사업 소개했어가지고, 바이어한테 보내요. 근데 바이어한테 보내면, 바이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뭐, 중국에 보내도 중국에서 퇴짜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백문이 불여를 이기더라고요. 박람회를 가면, 이제 대박이에요. 박람회 가면. 이게 보이니까, 만져보니까, 느끼지니까.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전기 매트는 온도 올라가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꼽아놓고 하면 한참 있어야지. 뭐 집에 와가지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꼽아놓고 해야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스위치 누르면 5초 안에 따뜻해집니다. 그래요? 5초 안에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는 전기 매트에는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전자파가. 모든 전기가 흐르면 전자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선만 연결되면 전자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최소 2mm가 정도의 전자파가 나오고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전력이 높고 전압이 높고 전류가 높으면 전력도 높아지는데 전력이 높은 경우에는 전자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비례해서 나오죠. 그리고 단 전자파는 거리에 반비례한 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가 없는데 집안에서는 그 중에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자레인지.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멀리 두기 때문에 별 피해가 없어요. 근데 집에서 쓰는 전기 매트는 딱 붙어서 자잖아요. 전자파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 전자파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전기 매트 잘 안 쓰는 추세가 바뀌었는데 저희는 그 전자파의 문제를 좀 해결했어요. 그래서 2mm 가우스가 그 안전 기준, EMF 기준인데 저희는 0.6mm 가우스 나옵니다. 없는 정도로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이제 만들고 개발하면서 조금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저는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2015년 11월 달에 DC로 인정을 받고 3월 달에 AC 인정이 나서 제품화 될 수 있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제가 벤처 기업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오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하겠다고 한 거는 저질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가 깡통차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건데 일단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꿈이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고 실패하고 창업하고 실패해도 계속 하잖아요. 그 실패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내 꿈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동업을 해도 실패하고 안 해도 실패해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는 작년에 이제 구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구미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대구 사람이라 구미 잘 모르죠. 구미 갔어요. 구미가 기업하는 좋은 도시 이래가지고 믿고 그 구미에 갔는데 뭐 그런 도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구미시로 돌아다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점심 먹을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구미시를 돌아다니다가 구미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가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이지만 그냥 참 두리번 하면서 갔는데 거기 한 군데가 구미 국방벤처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지? 싶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앉자라는 거예요. 앉았죠. 앉아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냥 지나다가 가다가 왔는데요. 근데 그날 그 구미 국방벤처센터는 협약기업을 모집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모집하는 첫날이었던 거예요. 그 첫날 제가 거기 간 거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뭐 보고 찾아왔냐고, 현수막 봤냐고. 저는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 도전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했어요. 도전했는데 덜렁대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두드렸는데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많이 생겼어요. 계속. 그래서 사실상 꿈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서야 이제 식당 몇 군데 이제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벤처센터를 알게 되고 구미시도 알게 되고 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지원기관 창조벤처센터 이런 기관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조언도 듣게 되고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분들의 도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분들의 도움이 있고, 제가 아까 법학도 얘기했잖아요. 뭐 항상 법도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법학도 하긴 뭐 하지만 일단 제 전공하고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분들과의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전공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들어서 계속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 나가고 그에 대한 비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융합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탄소섬유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원천 기술과 반제품과 완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영역이 크게 7가지가 나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원천 기술을 획득하는 게 가장 좋아요. 원천 기술이 있으면 그 영역들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들에서 이 한 영역, 7가지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 개수 한 10가지씩에서 총 70가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같은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파트너. 매트를 예를 들면, 매트는 일단은 전기 제품, 전자 제품이에요. 매트가 전기를 꼽잖아요. 전기를 꼽는 건 다 전자 제품이에요. 전자 제품은 인증을 다 받아요. 국내에서는 KTC, KTL, KTR 이런 데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증을 통과해야지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자 제품으로 보면 매트의 구조를 보면 매트에는 전선도 들어가고, 전기장 들어가고,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온도 조절기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마이크로 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매트를 덮는 거는 섬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온도 조절기를 만들려면 검용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목형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정말 트준 줄 알았습니다. 하나 문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이게 하나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산업군이 같이 발달되었지만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는 있지만 이 산업군에서의 발달들이 계속 같이 되어져야지 제가 같이 발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찾는 사람들은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찾는 게 제 임무예요, 현재. 앉아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됐을 때 이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한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게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을 찾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 개발하면 1년 걸릴게 6개월,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라.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내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주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스포츠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포츠 기업으로 이제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온열 매트를 발전시켜서 캠핑용, 휴대용 온열 매트를 만들었어요. 필요한 구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매트는 들고 다니면 캠핑하러 가면 펴놨다가 접었다 가야 되거든요. 근데 펴놨던 걸 접었다가 펴서 사용해 보려면 이 전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케이블로 내려가지고 잘 꺼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섬유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신청해가지고 됐어요. 되어서 이번 올해 3월 달에 대구가 스포츠 융복합 거점 도시로 작년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스포츠 그 센터에서 박 대통령 모셔가지고 전체 이렇게 회의를 큰 포럼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갈까 말까 뻥 쓰렸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봐야 하는 필요가 있겠나 싶었는데 오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가봐야지 싶어서 갔어요.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게 앞자리면, 여기가 앞자리 이렇게 포로만 자리면, 저 자리가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었어요. 배열이 되어 있다가, 제가 원래 이쪽 자리에 앉았는데, 이쪽 자리에 바로 정면에 자리가 하나 비어가지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에게 제가 그냥 서먹하니까, 제 명함을 하나 건넸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중에 제가 이거 하는 사하고 하는 걸 알고 그분은 이제 그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누구를 만나보라. 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와서 만났던 분인데 불구하고. 그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왜 저에게 그렇게 하시냐.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실장님처럼.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개발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모기 두피. 그 직물 하나 개발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기 두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 캡슐이라든지 바인딩대로 이렇게 직물에 붙으면 마찰과 압력에서 터질 때마다 모기 두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브라질 리오 올림픽 가시는 분 이분이 또 그 스포츠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문체부에 뭐가 있고 뭐 대한체육회에 뭐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고 진행시켰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까 인연 인생 인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쳐가는 만남이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이런 걸 알게 됐고 지금 우연하게 만났던 분들이 제가 좀 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사회에 가셨던 우리 최 대표님도 우연하게 만났던 분의 한 분이신 거예요. 제가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것도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예비사회적 기업 페북에 예비사회적 기업 관련해가지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닌 시작하는 기업들을 모집하는 게 있어요. 창업자들. 그걸 보고 이제 이거 내용 6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조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뭐 진짜 볼만하지 싶어서 했는데 대구에 넣고 안동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안동에. 누가 안동에 한다고 저한테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안동까지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했지만 다른 거를 소개받게 돼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페북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올렸더니 제 친구가 그거 잘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준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도움을 받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최 대표도 만나게 되고 최 대표를 통해서 실장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분들도 만나게 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잘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과의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로 내가 하지 않아도 그 필요성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작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꿈은 저로 인해서 이 GUMRC라는 이 탄소섬유 발열체 회사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3개의 회사가 지금 한 개는 이미 설립이 됐고 2개 회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협력
관계로.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저희 동반자로 쓰려고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2014년도 제가 10월 달에 오픈했는데 2015년도에 그 중견기업에서 M&A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0억 M&A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충분히 받고 그냥 가면 되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날이 30년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저는 일을 선택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꿈을 펼치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꿈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업들과 사람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억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저는 파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 원천 기술을 반제품으로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거, 내가 매트만 만든다면 이 매트 시장은 국내 8천억 정도 시장이고 세계 시장은 30조 시장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 매트 시장에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있고, 중소기업들의 그 과장 광고도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 이번에 오옥시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정직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작년에 회사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를 만들면서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품 어디 갔냐? 저는 제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품보다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올렸고, 그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정확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임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제가 매트 시장만 하면 그 매트 시장만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커봐야 세계 시장의 30조입니다. 근데 그 시장으로 가는 것은 제 혼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 가지들을 같이 나눠서 한다면 조그만 그 파이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반려장갑, 반려조끼, 반려가창, 그리고 자동차에는 자동차 시트 히터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만들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자동차 시트 히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갔을 때 거절당했어요. 이거 만들 수 있냐고 거절당했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난 시점, 지금은 그 회사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기술 개발 좀 해달라, 거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어쨌든 잘하는 분야에서 같이 코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판을 크게 만들어가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 사회는 융합의 사회가 생각됩니다. 융합의 사회.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는 것,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질적이잖아요. 그죠? 남자는 좀 동질감이 있는데 여성과는 이질감이 좀 많거든요. 지금 딸이 있지만 딸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딸은 점점 멀어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아마 소통인 것 같고, 그 소통을 잘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융합은 소통을 잘해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융합할 수 있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융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려고, 제가 제 딸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서로 잘 알아야 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아야 되고,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사업을 위해서 섬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섬유. 저 섬유 전문 아니지만 섬유에 대해서. 전기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건 전기와 열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 하시는 분들이
전공하신 분은 또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열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제가 좀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을 가졌냐면 제가 전공자가 아닌데 학교에 전공한 졸업생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전기 전공한. 그러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 그래서 왜 모르냐? 안 가르쳐서. 근데 교수님들 물어보면 가르쳐줬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법 잘 모를 수 있듯이.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공부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알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전공을 안 했지만 잘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분야 전문가를 만나면 빨리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선류의 전문가 만나면 선류에 대한 내용을 다 알게 되고 그분하고 친해지게 되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럼 빨리 소통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흥미롭다 싶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먼저 아주 조곤조곤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그 관계라는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마치셨고요. 저는 선배님이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선배님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관계들이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데 스토리 속에서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함께 꾸려나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2부 모임으로 넘어가는데요. 선배님께 궁금한 사항 저희 2부 모임 때도 또 나눌 거지만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다 이런 질문들도 함께 해주셔도 좋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5분이나 계셔서 새로 오신 분들의 질문이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배님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새로 오신 분인데 그럼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서 얼굴을 좀 공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계명대학교 생태조경학 전공에 재학 중이면서 대구 광역시 청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우진 대표님 소개를 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적어봐요. 지금 사업이 크게 하고 계시잖아요. 탄소 정비 쪽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남은 어떻게 되셨는지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남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탄소 섬유와의 만남은 사실상은 한 5년 전에 첫 만남을 했습니다. 만남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이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것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2014년도 그때 다시 이걸 보게 됐을 때 진짜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5년 전에 그걸 이제 계속 해왔던 업체가 있었어요. 해왔고 같이 했던 그 업체하고의 조인이 그때 2014년도부터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신뢰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막 개발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탄소 섬유에 대한 개발과 함께 제가 지금 이제 더 나가고 있는 분야는 이 개발된 것을 응용하고자 하는 그 분야들을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응용할 분야들에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것을 작년 한 해에 좀 이뤘어요. 좀 이뤘고 올 한 해에는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제가 2007년도에 만약에 이걸 했다면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200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그 과정 겪어서 사업에 대한 경륜들이 쌓이시니까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10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거기로 드릴까요? 마이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참여하게 된 이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하는 일은 없고요. 놀고 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고, 네, 3월까지는 포텐치컬에서 두충에서 제 사무실에서 외부 스타트업 지원하는 프로그램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스타트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녁 먹으시면서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재학하고 있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학생 홍보대사로 또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과 내에 있는 동아리, 밴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 손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소통하려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막 연락하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는 그런 힘든 일이, 연락할 때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그런 힘든 일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소통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힘든 일 많고, 제가 이제 A라고 이야기하면 A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교육을 통해서 좀 배웠어요. 제가 전달한 것에 한 50% 이제 알아듣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일어서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10% 정도밖에 이제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많은 말들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그리고 남이 잘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나는 다 100% 옳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제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좀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오히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 전달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니까 거기에 대한 싸움이 좀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꾸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도 내가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게 되고 다시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금 열등감이 있거나 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내가 좀 잘못을 지적하거나 하면 거기서 더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이 잘못했는데도. 그래서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좀 품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항상 정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말을 했던 것들이 경우가 안 돼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좀 따졌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 있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소통이 좀 쉬워졌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이 3분 계신데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미술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옆에 김은희 씨의 권유로 한번 와보면 저희 친언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이색적인 경험이라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라서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제 동생을 인생학교가 너무 좋아서 뭘 하고 오라고 같이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데 부럽습니다. 네, 또 새로운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서울에 삭막하고 각박한 살기 싫어서 낙향했고요. 그쵸, 기억. 이거 저분의 권유로 오게 됐는데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고 나름 내가 아니면 누가 돼?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떨어지고 그러다가 꿈도 없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둠 속의 도화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관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부천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 꿈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꿈을 찾게 되신 계기나 기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저는 사람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참 좋아했어서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사실상 제 꿈은 일찍 가졌던 꿈은 법을 전문했지만 상담을 하고 싶었어요. 상담을 하고 싶어서 상담을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되고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 소통 이런 것이라 생각해서 그 꼭 직업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경영에 대한 게 제가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경영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직장을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던 회사도 창업하는 회사였어요.
창업한 회사. 그리고 창업한 회사에서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창업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게 된 거죠. 아마 대기업 들어갔었으면 아직도 창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중소기업, 지금은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회사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이니까 프로가 그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싶게 되고, 저는 좀 컨설팅을 좀 잘했었어요. 상담도 잘하고 그런 것도 좀 잘하면서 여러 회사들을 좀 접하게 됐고, 첫 번째 했던 회사가 함께 사는 세상이었는데, 거기가 그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는 다른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회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들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해봐야지, 나도 어떤 것을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업 계획안을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서 아내한테 가져가면 이거 안 돼. 그래 이제 검증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계획안들을 많이 낸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꿈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꿈도 가져야 되겠지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야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뭐가 있을까, 관심 있는 분야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누군가의 프로포즈를 한다 생각하고 만들어보는 거예요. 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 프로포즈가 된 것을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주위에. 이거 할 건데 너 같으면 투자하겠니?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은 안 돼. 라고 할 거예요. 그런 계획안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것들이 딱 정해질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고, 또 그게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고, 또 어려움을 겪어봤고, 제가 만든 회사가 몇 가지돼요. 한 개가 아니에요. 함께 사는 세상 이후에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사실상은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성공한 기업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회사들을 여러 번의 실패들을 거치면서 했던 상황을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너 실패야 이래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이 없으시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직장이 없는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정하시면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르바이트가 되든 뭐가 되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저희들 내가 하고 싶으면 그와 비슷한 것들을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시도해 보면 그게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하다 보면은 그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관계된 회사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게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면 그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기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이 딱 있으면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일에 적재적소에 맞는 일을 준비하여 왔고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분은 그 회사의 관계자, 경영자는 그분을 당연히 뽑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꿈들은 분명히 쓰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들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하는 공공,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에 오셔서 더 반갑고 그 도전을 함께 해줄 민생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 오신 건 아닌데요, 그죠? 4년 만에 또 요즘 민생학교에 찾아주셨네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집은 대구이고 저는 회사원인데 회사는 그 대표님이랑 비슷한 구미에 거기 LG 디스플레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이심호하신 마음이 부자이신 그런 분이지 않았는데 지금 끝까지 듣고 나니까 작은 거인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인연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새로운 고등학생이에요. 네, 큰 박수로. 네, 저는 대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끝났어요? 네. 사실 저는 대표 연산이 강연 들으면서 그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쿠킹 클래스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선배님이 라면만 먹는 친구들이, 라면 먹는 사람들이 다른 음식 요리할 기회를 가지면서 또 어떤 인생을 꿈꾸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 일을 시작하시고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몬이한테 옆에 있어가지고 시몬아, 너는 그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네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 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꽃동네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겪은 경험과 인연들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라는 가치를 잔잔하게 들려주신 우리 선배님께 큰 박수로 사랑을 드리면서 저희는 선배님 배지 때문에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사진을 찍고요. 먼저 선배님께 배지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학교 골드 배지인데요. 네, 설명 들으셨죠? 인생학교 모임에 빠지지 않고 6번 출석하시면 7번째 모임에 아름다운 청년이 이 외지담 인생학교 아름다운 청년 골드 배지를 수여해 드립니다. 저희 연사님께는 좋은 라이프 스토리를 공유해 주신 우리 선배님으로 등록해 드리는 수여식입니다. 제가 대표로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인생학교 함께 해주시라고 드리는 것만큼, 다음 내년에 우리 아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에 선배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총문을 7장을 가져왔는데 5장만 제가 했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제가 인사에 남는 부분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우리 고등학생으로 참가한 우리 학생에게 그 두 번째는 저와 같은 법학도로 서울에서 대구로 오신 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희 사진 앞에서 한 장 찍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나누시고 2부 모임 가지도록 할게요.